블박차 가다가 눈앞에서 사고를 목격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보시죠. 이게 지명권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이게 추가 지명 다른 그 대통령 몫을 추가 지명할 수 있느냐? 어둡네요. 가로등은 있는데 좀 어둡네요. 저 위로 도로가 지나면 저기 또 더 어둡겠죠? 저 뭐 보인다. 여기 뭐 있다. 우와. 저 전동 킥보드 아무것도 안 보이네. 전동 킥보드 뒤에 조그만 미등이라도 좀 보이던데 요거는 그것도 안 보이네요. 예, 요거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분도 못 보셨대요. 이 앞차 따라가느라고. 저게 한 3, 4초 정도 전에 저 봐라. 이때쯤 위험하다. 근데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3, 4초 만에 사고 났대요. 헬멧은 썼나요? 글쎄 헬멧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는데 헬멧 안 쓴 것 같은데. 저 붕 떴다가 머리부터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니 전동 킥보드를 타고 밤에 저 시커멓게 하고 가면 저 전동 킥보드가 생각보다 속도가 늦더라는 거예요. 전동 킥보드 25km 미만일 때만 저게 되잖아요. 물론 그 기한급은 그보다 더 빠른 것도 있지만 전동 킥보드 달려봐야 25거든요. 자동차는 50, 60을 달리잖아요. 또 조금 더 빨리 달리는 차도 있잖아요. 늦은 밤에는. 지금 밤 12시네요. 12시. 이번 사고 과연 이 차에게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예, 그거는 제한 속도가 얼마고 불박 속도가 얼마고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과연 이 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 전동 킥보드 저러다가 죽더라도 어디 하소연도 못 하죠. 저런 데서 타면 안 되죠. 전동 킥보드는 느리게 가는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랑 같은 거예요. 자전거처럼 가야 돼요. 근데 저 넓은 길에 여길 간다고요? 여기를 이게 안 보이시고 스텔스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전동 킥보드는요. 밤에는 안 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타야 된다면 그러면 좀 나를 보여주세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뒤에 전주등도 조그맣고요. 발판에 조그만 등이 하나 있더라고요. 꼬마 전구 같은 거. 그거 안 보이죠. 전동 킥보드 타려면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이 정도는 그래야 전동 킥보드.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 앞에 가는 거 찾아볼 거예요. 어디 있어 전동 킥보드가? 전동 킥보드 뭐야?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저 뭐 있다.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예. 와, 너무 잘 가.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이거 예. 자전거는 어디 있죠, 근데? 예. 근데 자전거는 아이고야. 안 보여. 근데 진짜 이렇게 헬멧도 쓰고요. 헬멧에 LED 등 달 수 없으니까 요 반광 헬멧 커버 요거 딱 이렇게 헬멧 커버. 그리고 조끼나 또는 뭐 반광 가방 같은 거 딱 하면은 멀리서 잘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처럼 그렇게 도로 한가운데 다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길 가장자리 또는 자전거 도로 다니면서 그러면서 나를 보여줘야 됩니다. 나를 보여줘야 차가 미리 피할 수 있죠. 점선되어 있네요. 점선은 주차는 안 되고 정차는 가능한 곳이죠. 예, 정차. 저 뒤에 자전거 오는데요. 저 자전거 어떻게 될까요? 보시죠. 저 전기 자전거다. 전기 자전거. 오호.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여기 좀 잠깐만요. 네, 그런데 저 연세 좀 드셨어요? 전화번호 알려달라니까 뭐라 후루룩 알려주더래요. 잠깐만요. 저 좀 적을게요. 그랬는데 예, 가네? 아줌마 어디까지? 아이고 저 빨라서 못 잡을 것 같은데. 예.
그냥 가버렸어요. 뺑소니인가요? 아, 경찰에서 지금 착군이 있대요. 근데 뺑소니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뺑소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사고를 내놓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사고 미조치. 그리고 특가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서도 그냥 도망가는 거. 보통 이거 특가법상의 뺑소니를 뺑소니라고 그러죠. 특가법상의 뺑소니는 자동차하고 오토바이가 해당됩니다. 자전거? 자전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가 있고요.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전기자전거가 있습니다. PAS 방식, 페달 돌릴 때 내가 힘들 때 모터가 전달되는 거, 페달, P, A, 어시스트 시스템, 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어시스턴스인지 어시스트인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는 자전거예요. 그리고 25km, 시속 25km 미만일 때만 이 전동기가 돌아가야 돼요. 25km 빠르면 전동기 돌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전체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돼요. 그런 조건에 맞으면 자전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오토바이에 해당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에서는 뺑소니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의 사고 미조치는 남죠. 자전거 들면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겠죠? 대신 도망가면 뛰어서 쫓아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쫓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정확하게, 자, 아주머니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러는데요. 잠깐만 메모 좀 할게요. 근데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뛰어서 쫓아갈 수도 있고 자동차로 쫓아갈 수도 있죠. 자동차로 쫓아가면 사고날 위험성이 있죠. 그럴 때, 뭐가 큰 사고 나서 옆에 막 파편이 흩어진 경우, 파편 안 치고 그냥 가는 게 일반적으로 사고 미조치인데요. 보통 대물 뺑소니라고 그러죠. 근데 지금처럼 인적사항, 나중에 보니까 전화번호 외워갖고 해봤더니 다 없는 전화, 가짜 전화번호래요. 저것도 사고 미조치에 해당되는 거죠. 차로 막 쫓아가다가 사고 낼 위험성도 있잖아요. 아, 그런데 그렇게 해석돼도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주정차된 차를 들여받았는데 아이쿠 콩. 또 하나 해석이 가능합니다. 주정차되어 있는 차에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는 것이 명확할 때, 예, 그럴 때는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돼요.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갔다? 그런 것은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범칙금 대상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그냥 도망간다? 추적 가능성이 있다? 추적 가능성이 있는데 그냥 갔다? 이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사고 미조치에는 해당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사고 미조치는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오토바이뿐만이 아니라 차의 운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차는 자동차, 건설기기, 원동기 장치 자전거, 손수레. 할까 했는데 이거 짤방에 올려야 되겠어요. 짤방에 올려서 여러분들께서요, 둘 중에 한 사람한테 욕해 주세요. 불박차 가겠습니다. 우회전할 거예요. 옆도 우회전할 수 있어요. 예. 3차로 4차로 다 우회전할 수 있어요. 저 차 오는 거 보세요. 여기서 자, 어이구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유도선을 누가 넘었나요? 불박차 이렇게 가는데 저쪽 차가 자기 분홍선이 아니라 내 분홍선까지 들어왔죠? 분홍선까지 누가 넘었어요? 자, 그러면 뒤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유도선 넘었는지 보셨죠? 불박차에는 이제 돌 지난 애기 둘, 이제 그다음에 이제 만 3살 아직 안 된 애기들이 셋이 타고 있었어요. 엄마가 애기들 데리고 가요. 그런데
블박차에는 애기 셋이 타고 있었는데요. 저 차 운전자 차에서 내릴 겁니다. 내리더니 뭐라 그럴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 부딪혔어요? 부딪혔어요? 예. 처음에는 본인이 내가 잘못했나? 초보시래, 초보. 뒤에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이제 이렇게 붙이고 다닌대요. 예. 난 내가 잘못했나? 집에 와서 자꾸 이렇게 몇 번 돌려봤는데,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는 과실, 만약에 사고 나서 100대 빵입니다. 네. 누가 혼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혼내주세요. 여기는 일방통행입니다. 저쪽에 진입금지 되어 있네요. 이 차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식당 주차장. 근데 후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자, 주차장 들어가기 후진하는데 아이쿠 후진하다가 오토바이 쑥 들어와서 사고 났는데요. 다시 한번 사고 보실까요? 여기서 예. 자, 후진차가 더 잘못했다 1번,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좀 기다리지 걸 왜 지나갔어?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2번.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투표 시작.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 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네.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 92%. 후진차가 더 잘못했다 8%. 그런데 잘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 시선을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시선. 어떻게 돼 있어요? 운전자 시선이 뭐 하고 있어요? 시선. 다시 시선 잘 보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의 시선. 지금 앞을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앞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가 똑바로 돼 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될 거예요. 예, 숙였죠. 고개 숙였죠.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였어요. 고개 숙인 상태에서 꽝! 스마트폰을 향하고 있는 것이 CCTV에 찍혀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니에요. 저는요 가끔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해요. 예. 뭐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나 스마트폰 안 봤어요 그런데 근데 각도가 잡으세요. 자 똑바로. 근데 언제 숙여져요? 이때 숙여지죠. 계속 숙이고 있어요. 계속 부딪힐 때까지. 이제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그래도 후진한 차가 더 잘못이야. 아이고 스마트폰 안 봤을 때도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는데 스마트폰 봤으면 이건 무조건 오토바이 잘못이네. 자 여러분들 누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까? 투표 시작. 무조건 후진이 잘못이야 라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무조건 잘못이라는 분이 한 분 계셨고요. 98%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토바이가. 저기서 차가 이렇게 물론 지금요.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봤으면 저 뭐야? 저 뭐야? 예. 주변을 봤으면 저 차 움직이면 어떡하지? 물론 좌우 조금씩 봤어야 돼. 그러지 못한 100대 빵까지 뭐는 보는 관점에서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혹시 모르잖아. 후진할 때는 좀 더 조심했었어야지.
그래서 이 차에게도 잘못이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지금 시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경찰과 보험사는 뭐라 그럴까요? 자, 비상 깜빡이 켜고 게다가 비상 깜빡이까지 켰대요. 사고 났습니다. 비상 깜빡이 켜고 후진했는데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휴대폰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찰은 오토바이가 직진이라는 이유로 후진하는 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여러분들의 98%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98%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 시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해 보세요. 1시경인데요. 뒤에 승객이 둘이 탔습니다.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홍콩에서 온 관광객이래요. 자, 외국인 둘을 태우고 못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문을 여네.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저 여자가 막. 여자 술 취했나? 저 왜 저래? 예, 저 여자 차를 일단 옆으로 빼야 되겠죠? 문이 열렸어, 문. 아유, 진짜 왜 지랄이야? 저 운전자 폭행. 예. 저 특가법상이죠.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이죠. 저 여자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예.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했어요. 그런데 참 홍콩에서 온 저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뭐 귀 이런 데 막 저기 상처나고 그랬어요. 현행범으로 연행했어요. 근데 그날 새벽 1시인데요. 그날 오후 비행기 타고 홍콩 갔대요. 그러면서 이분께서요. 이렇게 글을 올리셨어요. 귀 다친 거. 이거요. 현행범으로 체포해놓고도 당일날 출국한다고 풀어주고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처벌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신나게 범죄를 저질러 놓고 지들 나라로 빨리 들어가라고 풀어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경찰서 답변 내용에는 피해자는 어찌 되었든지 상관없이 피해자 기본권이 아니라 가해자 기본권이 우선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게 국민신문고에서 온 답변입니다. 먼저 기각해서 특가법 위반 피해자로 정신적 고통과 수사 진행에 대한 억울함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니 택시 운행 중에 피의자 외국인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의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서울 마포경찰서에 인치되었고 피의자 신문조사 후 당일 오후에 출국 예정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범죄 혐의가 명확한 피의자를 왜 석방해서 출국하게 만들어서 치료비도 하나도 못 받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피의자가 출국하기 전에 최소한의 병원비 등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하께 피의자 출국 예정 사실을 고지한 후 피해 보상 의사를 유선으로 안내드렸지만 귀하께서 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출입국 규제에서도 헌법상 기본 원리인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 출입국 규제는 공공의 안전, 질서 유지 등 정당한 목적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 수단의 적합성. 규제 수단이 목적 달성에 효과적이어야 됩니다. 셋째, 침해 최소성.
개인의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됩니다. 넷째, 법의 균형성,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침해가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인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구금 및 출입국 규제로 인한 개인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되어 속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분이 경찰과 통화한 내용을 녹취록을 올려주셨어요. 예, 녹취록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자, 경찰이 가해자가 오늘 오후에 출근 예정인데 술에 취해 실수를 했고 기사님께 사과를 하고자 한다. 기사님과 합의하고자 하는데 합의할 의사가 있냐? 통역을 바꿔주겠다. 가해자가 출국하면 끝인데 이야기해볼 의사가 있느냐? 네, 알겠습니다. 통역이 이분이 외국분이라, 예, 외국분이라 요거 우리 다이앤느님께서 이걸 다 요약을 해주셨어요. 예. 내용을, 자, 이분이 외국분이라 오늘 출국을 해야 되는데 경찰은 합의를 하는데 합의에 대한 경찰이 참여를 안 한다. 나가면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경찰관이 기사님과의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다. 근데 합의할 생각 없고 법대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처리하라고 하세요. 아, 합의할 생각 없고요. 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 경찰관 네, 알겠습니다. 또 파일이 2개가 있는데요. 담당 경찰은 무작정 외국인의 출국을 막을 수 없고 법적 상당성이 있어야만 출국 규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미 통역을 불러 가해자와 이야기를 하게 해줬고 출국을 하면 어쩔 수 없으니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라도 받아라. 그래서 합의해라 라고 말을 했다고, 예, 이미 설명했다고. 특히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도 있기에, 근데 가해자가 뭐 돈은 중국에서 온 사람 부자도 많잖아요. 하여튼 경제적 능력도 있대요. 그러니까 합의를 해라라고 그렇게 경찰 입장에서는 안내를 했는데 질문자께서는 합의를 안 하면 출국을 못하는 건 줄 알고 합의를 안 해주는 상태에서 상대가 출국을 해버렸답니다. 경찰 입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있어야 구속할 수 있죠.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석방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질문자께서는 아니 경찰이 그러면 저 사람 우리가 구속할 지금 당장 구속영장 청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아니 근데 앞에서 오늘 오후에 나간다. 그건 이제 설명이 됐었는데요. 아, 이분은 내가 합의 안 해주면은 수사 중인 사람은 출국 못하는 걸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일 때 구속시키나요? 여러분들 택시 기사분들이 많이 술 취한 사람들한테 많이 그냥 폭행을 당하시고 다치시고 그러는 게 많이 봤잖아요. 근데 구속된 거 여태까지 제가 못 봤어요. 한분리에서도 방송을 여러 건 했습니다. 지금까지 방송된 건 전부 다 불구속이었어요. 불구속 수사 원칙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있었고 벌금형 받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이거는 이미 출국했으면 방법 없습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다. 그럼 긴급 체포하죠. 긴급 체포해서 바로 구속시키죠. 근데 운전자 폭행 3년 이상이에요. 3년 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리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중죄예요. 중죄지만은 현실적으로 구속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아주 크게 엄청 다쳤다. 예. 막 흉기를 들고 막 그런 경우는 구속되겠죠. 근데 주먹으로 때리고 무슨 핸드폰 같은 거 때리고 그런 경우 구속되는 경우 없어요. 저거 갖고 출국 금지를 신청할까요?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일 때는 이제 출국 금지 신청하죠. 수사 중이라 그래서 다 못 나가는 거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 중에 대해서 큰 사건은 출국 금지를 요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방법 없어요.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그 전에는 기소중지입니다. 기소중지했다가 시효 지나면은 그냥 끝나겠죠. 다시 들어오면은 입국 시 통보 요청 뭐 그런 절차를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 사람들이 다시 한국에 관광 또 한번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치신 거는 법인 택시면은 산재가 되죠.
개인 택시면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찰관이 나름대로는 설명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때 물어봤어야죠. 그럼 그 사람들 오늘 오후에 출국 예정이면은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가버리면 방법이 없죠. 예, 그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 안 했지만은 아니 이 사람도 오늘 나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면은 거기서 합의를 진행했어야 옳았을 것 같아요. 다치신 그 사진을 보니 아주 크게 다치진 않으셨는데 트라우마는 많이 남겠죠. 또 막 그냥 아야 니 하와 뭐 이런 중국 관광객 하면 또 때릴까봐 또 트라우마가 남겠죠.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이 잘못한 거 아니고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나 치료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건강보험 또는 법인 택시면 산재. 그쪽으로 치료하시고 빨리 방법이 없어요. 빨리 잊어야 그래야 건강도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말씀 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해운대에 청사포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저 뒤에 바다가 있고요. 왕복 4차로 도로. 그리고 여기에 해안 관광열차가 다닌답니다. 기차가 다닌대요. 블랙박스는 택시의 블랙박스입니다. 쭉 가다가 녹색 신호인데 사람들이 저기 서 있네. 뭐 하고 있을까요? 같이 보시죠. 녹색 신호인데 사진 찍고 있어? 오호. 차가 오는데. 비켜주네요. 근데 왜 신호 바뀌었어? 못 가지. 참, 에이. 사람들 많이 찍네요, 지나가면서. 저 뒤가, 저기 저 바다가 네, 저 뒤에 바다 배경으로. 아까 그 커플 또 들어왔네? 그 커플이 아까 사진을 제대로 못 찍으면 또 간다. 신호 바뀌었어. 근데 계속 찍어. 헤헤. 네. 부산 해운대 청사포 블루라인 파크 정류장 앞에 횡단보도입니다. 도로가 확장되고 예전 기찻길에 해변 관광열차가 운행하는데요. 이 장소가 일본 애니메이션의 그 어떤 장소랑 비슷하다고 해서 사진을 많이 찍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많고요. 주말이면 차 반, 사람 반이네요. 평상시엔 차가 오면 사진 찍다가 비켜주는데 이 커플은 신경도 안 쓰고 신호 바뀌어도 비켜줄 생각을 안 하네요. 요걸 보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네요. 갑자기 뭐가 생각났을까요? 이 커플. 누가 저기 세워놨어. 누가 저기 세워놨어. 몰랐어요. 난 내가 민폐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모델이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정말 민폐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찍어야 하니까. 풀박차 운전자분 황당해집니다. 황당해져요. 시내 도로를 운행 중에 3차로 도로에 2차로 택시가 멈춥니다. 피해가려고 3차로로 이동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승객이 술에 취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차량을 파손했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뭐가 어디가 많이 찌그러진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됐어요. 긁혔네요. 그죠? 요거는 컴파운드 이렇게 해도 잘 안 될 것 같죠? 뭘로 저랬을까요? 뭐가 그랬는지 황당해요. 앞에 택시에서 내린 사람들이 어떤 관계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이분도 모르세요.
자. 앞에 택시가 서 있고요. 사람들이 내리네요. 불박차 옆으로 갈 거예요. 피해가려고 그러는데 저 여자가 뭔가 실랑이가 있네요. 아, 왜 이래? 막 뭐라 그래요? 저 여자. 왜 나한테 그래, 왜? 나 또 남자한테 발로 차고. 야! 한 방에 날아가네. 이거. 뭐야? 긴급 신고를 합니다. 네, 지금 어떤 여성분이 길거리에서 차를 발로 차고요. 어떤 남자분이 여성분을 때리고 있거든요. 서로 아는 사이 같은데도 왜 그럴까요? 여기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망우점 앞이요. 오호. 예, 알겠습니다. 경찰 가겠습니다. 네. 예.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예, 저 여자 계속 술 취해갖고, 아이고, 아프다 그러고, 예. 왜 저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술 취한 여자가, 근데 경찰에서는 저 여자가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어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근데 행색을 보면 여기서요. 빵 했더니 와서 옷 입은 거 뭐 저런 거 보면은 빽빽 저런 거 보면 제법 있어 보이는데. 막 뭐라 그럽니다. 허허. 저렇게 막 해갖고, 그래서, 그러고 저 남자 찾다가 남자가 발로 뻥 차니까 그냥, 예. 아이고, 도대체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뭔 일인지. 근데 여자가 돈 없어서, 수리비 못 주겠다 그런데요. 보험사에서는 자차 보험 처리 후 구상금 청구할 거래요. 구상권 행사할 거래요. 근데 자기부담금은 방법이 없대요. 100대 빵이죠. 100대 빵인데. 근데 이건 방법이 없다네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래요. 또 자차보험에 렌터카 특약은 없는 모양이에요. 그 렌트비는 별도래요. 내 돈 내야 돼요. 보험사에서는 그 부분은 민사소송해서 받으래요. 근데 보험사에서 어차피 50만 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수리비다. 그럼 150만 원 보험사가 하고 50만 원 내가 내잖아요. 그럼 그거 150만 원 청구할 때 150 플러스 50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상권 행사할 때 자기부담금 추가해서 진행해서 받아서 나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피해자인 제가 자기부담금을 내고 또 민사소송까지 해야 되나요? 이건 안 됩니다. 보험사는 자기 소송만 하죠. 하려면은 보험사에다 연락해야 돼요. 보험사에다 연락하고 저 보험사에 소송 언제 할 거예요? 그때 소송 저랑 같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원고가 보험사랑 불박차 차주랑 그런 소송 보험사에서 안 해줘요. 보험사 자기 것만 하려고 그러죠. 결제 받고 그러는데 누가 원고 또 있으면은 왜 그런 식으로 해? 그냥 우리 것만 해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재판에 보험사에서는 내 대리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야 돼요. 보험사 재판에 내가 같이 가야 돼요. 그게 결국 내가 소송하는 거예요. 결국 보험사에서 같이 안 해주려고 그러죠.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승소하더라도 돈이 없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배상받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방법 없어요. 저거 갖고 저희가 구속되지도 않을 거고요. 만약 구속되면은 풀려나기 위해서 합의하자고 그러겠지만, 예. 차를 발로 차고요. 예. 저 벌금형으로 끝날 거거든요. 그럼 여자는 배째라고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저게 정식 재판에 넘어가면은
그럼 배상명령 신청도 할 수 있는데 약식 기소되면 그것도 안 돼요. 결국 민사소송이에요. 술 깨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라고 찾아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제가 손해배상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안 그러면 민사소송 하셔야 돼요. 민사소송도 절차가 복잡합니다. 저 사람 이름도 주소도 모르잖아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성명불상의 여자 그렇게 해갖고 소송 걸어놓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저 사람 인적사항 나오죠. 그거 알려주세요. 경찰서는 나중에 법원이나 저 형사기록 있는 데다 그럼 거기서 알려주거든요. 그거 갖고 피고 이름, 피고 정확하게 특정시켜갖고 그래서 소송해야 돼요. 아이고 참. 근데 방법이 없어요. 아, 저 아가씨는 왜 그랬을까요? 아이고 참나. 술. 이 방송 보시면 저 여성분 부끄럽겠죠? 빨리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손해배상 해드리세요. 진정서 낸다고 되나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분은 진정서 제출하면 안 되나요? 아니 진정서 제출한다고 그래서 이거 수리비 얼마 나오겠어요? 이거. 예. 이거 갖고 진정서 낸다고 엄하게 어떻게 처벌하겠어요? 저거 갖고 저 정식재판 저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어차피 벌금형이에요. 진정서로 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민사소송 50만 원 갖고 민사소송 하는 거 50만 원 플러스 그 렌터비 그 스트레스 받고 시간 뺏기고 그러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래서 아까 그 여성분이 술 깬 다음에 지금 술 깼겠죠.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남자분한테 맞은 것도 아프고 그냥 여기 멍들고 그냥 예 근데 일어나면 왜 그랬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냥 부끄럽겠죠. 나중에 얘기 들어보면 아 내가 그랬어요? 그럼 피해자는 빨리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그러고 빨리 손해배상 해줘야죠. 그렇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술 그렇게 많이 드지 마세요. 술 먹고 아까 남자분이 너 같이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너 내려 막 그냥 막 주사하면은 아니 내려 그러잖아요. 내렸다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아무데나 누워 자다가 지나가는 차한테 좌회전하는 차한테 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예. 근데 자전거가 요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더 나와야 불박차가 좀 더 나와야 보이죠. 그때는 없었는데 다시 전방 영상 보실까요? 여기 없잖아요. 없어요? 없어서 하나, 둘, 네 2초 이상 CCTV 영상 보시죠. 아이쿠 저거 차가 언제쯤 이때 하나 2초 동안 자전거 저거 브레이크 못 잡나요? 자전거가 브레이크 있는데 브레이크 줄이 있는데 딴짓한 건가? 혹시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하는 거 같네 여기 손 그죠? 뭐 있는 것 같아요. 제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보험사에서 과실 도표를 보여주면서요. 전 60대 40이야. 아니 저 횡단보도에서 끌고 왔었어야지. 그랬더니 그럼 70대 30이야. 저 양쪽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건데 자전거가 휴대폰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휴대폰 번호로 그래서 한쪽밖에 못 잡았다 그러면 아 그럼 80대 20대인데요. 저러니까 앞을 못 본 거죠. 전기 자전거인데요. PAS 방식이에요. 안전모도 착용 안 했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인도래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저는 제 과실이 있다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왼쪽이 거기 이렇게 숲이 있어서 안 보이, 숲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아, 내리막 인도인데 자전거 빠르게 달려왔어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우리 보험사는 잘하면 80대 20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상대가 일상배상 책임보험이 있다네요. 상대 측은 아직 답변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 보험사는 공업사에 차 수리 맡기는 거, 그럼 자차 보험 처리. 렌트카는 내가 개인이 알아서 하고 상대편한테 요구해야 된대요. 렌터카 특약이 없나 봐요.
우리 보험사를 금감원에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소액 소송해보라는 사람도 있는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고 우리 보험사에서 뭘 금감원에 신고하겠어요. 금감원에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금감원은 이거 책 있잖아. 우리가 그거 오케이 해준 거야. 그 파란 책. 그거대로 하면 착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 민원 넣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보험사는 둘로 나뉘잖아요. 내 편과 남의 편. 예. 저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 남편 같아. 근데 그것은 우리 보험사가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거 네가 왜 그런 보험사 가입했어? 그건 내 팔자죠. 방법이 없어요. 그게 금감원에 아무런 도움 안 돼요. 저한테 소액 소송을 해보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으면 불박차 보험사가 소송 가서 100대 빵 받으면은 그럼 나도 조절 100대 빵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소송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 보험사가 똑바로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보험사에서 잘하면 80대 20이라는데 우리 보험사를 교육을 좀 시켜야 될 텐데요. 만약에 100대 빵이라면 변호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100대 빵으로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경찰에서는 제가 피해자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경찰은 몇 대 몇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가해자 피해자만 해주죠.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쓸 게 많고 손해보는 기분이지. 사고가 처음이라서 힘드네요. 이거 보험사 큰 보험사죠? 한번 보세요. 그죠? 크죠? 얼마나 커요? 딥다 커요? 좀 커요? 아주 커요? 어느 보험사인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렌트는 자차 보험에 렌터카 특약이 없으니 일단 내 돈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30분 전후로 얘기하나요? 상대 측에는 100을 주장했지만 결국 70대 30일 것 같다면서. 그래도 불박차 보험사 일단 주장은 100대 빵 주장했군요. 예. 처음에 말은 80대 20이라고 하지만은 일단 주장은 100대 빵 주장해봤네요. 그럼 아직까지 내 편이네요. 결국은 70대 30 정도일 것 같다. 그럼 뭐야? 다시 남의 편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전거의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사 주장대로 70대 30, 불박차 보험사 주장대로 80대 20, 100대 빵이어야 된다. 투표 시작. 자전거 학생이 딴짓했죠. 핸드폰 보느라고. 시선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저걸 어쩌겠어요. 저 자전거 빨리 달렸는데 내가 먼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럼 기다려줘야 되나요? 2번을 누가 하셨을까요? 2번이 지금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전 100대 빵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96%는 100대 빵 의견입니다. 우리 보험사 보고 잘 싸우라고 그래요. 불박차는 25톤 트럭입니다. 이곳 제한속도 70이에요. 레미콘이 들어오네요. 녹색 신호예요. 왜 멈춰? 아니 제한속도 70도로에서 이때 들어와요? 그럼 앞으로 가야죠. 녹색 신호예요. 직진 신호예요. 들어오고 얼마 만에 사고 나나요? 하나, 둘, 셋, 넷. 아이고. 들어와서 가야지. 왜 거기 갑자기 멈춰? 나 25톤 트럭인데 25톤 트럭에 짐 싣고 있어서 40톤 정도 되잖아요. 70도로에서 저렇게 갑자기 멈추면, 갈 줄 알았는데 멈추면, 자,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1번, 불박차가 무조건 다 잘못이야. 뒤에서 들이받으면 불박이 더. 2번, 레미콘이 더. 3번, 레미콘 100%.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투표 시작. 제한속도 70에서 내 앞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덩 멈추더라.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자동차 보험, 민사, 형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일 때도 있다면서요? 네. 그걸 다 제 돈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선택일까요? 예, 여러분들은 레미콘이 100%라는 얘기는 48%. 불박차도 그 차가 들어오면 미리 좀, 혹시 모르잖아. 가다 갑자기 또 멈추는 차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좀 속도 좀 줄이지 그랬어. 그래서 불박차도 일부 잘못 있다가 52%. 저거 현실적으로는요, 들어오면 갈 줄 알았죠. 거기서 멈출 걸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미리 속도 줄일까? 그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은 100대 빵 하고 싶은데, 그러나 법원에 가면 현실적으로는 100대 빵은 쉽지 않고, 변경은 급제동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죠. 일반적으로 차로 변경하자마자 바로 들어와서, 바로 들어오면서 멈춘 거 말고, 지금 같은 경우도 들어오면서 바로
불박차부터 바로 멈춘 거죠. 저럴 때 앞차 잘못을 한 70% 네, 그 근처로 봅니다. 그런데 앞에 어이구 깜짝 놀라. 어이구 깜짝 놀라서 야, 목격차가 있대요. 예. 어이구. 근데 레미코는요. 난 잘못 없어요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목격 차량 영상이 있어요. 보시죠. 어떤 차가 들어오네. 아이고. 에헤. 3차로에서요. 요 차가 3차 좌회전하려고 요렇게 끼어드는 거예요. 아, 레미콘이 들어와서 오는데 레미콘 저기서 네, 차로 변경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때 살 들어오는 거예요. 살. 아, 레미콘은 우와! 그러면 레미콘은 잘못 없어야 되겠죠. 갑자기 못 들어와서 멈췄으니까요. 레미콘이 잘못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이 차랑 뒤에 25톤 트럭이랑 어떻습니까? 불박 트럭이 더 잘못했다. 끼어든 승용차가 더 잘못했다. 끼어든 승용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아,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와,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불박차는 그 승용차가 안 보였어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 2%, 끼어든 승용차가 더 잘못이 18%, 승용차 100% 잘못이라는 얘기니 80%. 불박차로도 승용차가 전혀 안 보이죠. 왜 안 보일까요? 자, 여기서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이 차 때문에 안 보이고요. 여기 또 요 앞에 있던 승용차 슬그머니 들어간 거예요.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고 하신 분은 잘못 누르셨겠죠. 경찰은 저 승용차가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 근데 승용차도 1차량이고 불박차도 1차량이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1-1차량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과연 불박차에게 마음 같아서 잘못이 없다고 하고 싶죠. 저 승용차가 형사적으로는 모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승용차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절 때마다 뒤에 레미콘과 특히 뒤에 불박차가 급하게 멈췄으니까 그러니까 밀고 가서 어떻게 될 뻔했어요. 명절 때마다 큰절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 앞에 승용차가 70% 이상이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올림픽 대교 올라가는 쪽에 고라니가 나타난 영상을 올리셨어요. 그때 그 영상이 좀 더 깔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거 선물로 보내드렸었습니다. 지네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근데 변호사님, 이거 화질 정말 좋아요. 그러면서 이걸로 찍은 영상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거 페달 블랙박스인데 이 페달을 실내에다 달으셨대요. 택시입니다. 요 7인승 스타리아 큰 택시예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 같아요? 보시겠습니다. CPR 하시네요. 경비들 손 한번 쳐봐요. 천천히 눈 감고 눈 깜빡깜빡 해봐요. 심폐소생술. 여보세요? 아니 나 지금 CPR 하고 있어요. 자, 천천히 한번 손 한번 쳐볼래요? 네, 그리고 또 스마트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 나중엔 다리를 좀 움직이네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전화는 여기서 끊으셨는데 아까는 또 스피커폰이 들렸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는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객 2분이 탑승했는데 제 뒤에 탄 분이 좀 몸이 불편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술을 좀 드셨나? 속이 불편한 말씀하세요 하니 옆에 동승자가 아니에요. 술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더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새벽 1시경입니다. 예. 그렇게 같이 탄 지인은 원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내리고 제 뒤에 탄 승객이 원하는 목적까지 가달라고 하고 부탁한 목적지까지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차 시트에 앉지 않고 바닥에 앉아
거의 반 죽어가듯 힘들어하는 모습, 예, 그러니까, 그 시트에서 내려앉아서 바닥에 호흡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냐? 괜찮으세요? 했더니,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래요. 가는 내내, 처음엔 남편인지 몰랐죠. 예. 남편 느껴지는 남자는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는 내용 제가 들었죠.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니까. 그분의 상태, 환경 등등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영상 초중반, 영상이 길어요. 영상이 거의 1시간 정도 됩니다. 영상 초중반은 그냥 그 손님이 아픈 분이라는 정황들이 나오고 아까 타서부터 쭉 가는 거니까요. 중반 이후부터는 목적지 거의 2km 정도 남겨두고 손님이 남편과 통화하다가 갑자기 인기척이 안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려봤더니 쫙 늘어졌습니다. 저는 그동안 가면서 들은 정보로 지병으로 인한 의식불명 상태라고 판단이 됐고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제일 먼저 CPR을 해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앞에서 보면 완전 의식 잃은 사람 얼굴 표정은 직접 당해봐야 얼마나 놀라는지 아실 겁니다. 저 완전히 멘붕 같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그 짧은 시간에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손님 핸드폰은 스피커폰 상태로 남편과 통화 상태였고 저는 심폐소생술하랴 남편 응대하랴 멀티가 안 되어서 멘탈 나가고 있는데 또 다른 생각은 지나가는 차에 히치 해킹 하듯이 차를 막아서라도 119 출동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판단했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진짜 혼자 3개를 다 못해요. 우선순위는 일단 심폐소생술로 살리는 게 우선이라 판단했습니다. 영상에서 보면 제가 잠깐 차 밖으로 나가서 영상은 지금 요거 하나만 보여드렸는데요. 쫙 그러면 차 밖에서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실내에서 요쪽에 보이겠죠? 예. 그 차가 마침 택시였는데 저의 모습을 보고 그 승객을 내려주고 뭔가 상황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제 차로 오셨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119 도움 요청을 부탁드렸고요. 그 기사님의 도움이 저에겐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 119도 부르는데 119는 그냥 그분이 해주시는 거니까요. 낯선이가 저와 제 승객의 어려움을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장 질환이 있는 심장 부정맥 환자. 예. 심장 부정맥 환자래요. 응급약을 안 갖고 나왔대요. 지금 새벽 1시경이 근처인데요. 오후 2시부터 아팠다고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많이는 아니지만 지인과 약간의 술을 마시긴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차 불러준 지인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아무튼 의식은 돌아왔고 119 구급대가 와서 그 환자에게 도움 주려 하는데 응급실에는 안 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대병원인가 해서 심장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아무튼 이런저런 119 구급대랑 대화하고 하는데 그 와중에 남편분이 위치가 어디인데 택시 타고 오셨더라고요. 구급대는 할 거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가져가는데 여자분이 괜찮다고. 저는 남의 인생에 끼들 정도는 그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 어느 정도 호흡도 안정되어 보이고 통증도 줄어든 걸 보고 마음이 놓이는 상황에서 남편과 그 여자 승객을 태우고 남은 한 1.7km를 더 가서 집에 내려드렸습니다. 119 구급대가 왔을 때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예요. 이분이 심폐소생술 해갖고요. 그리고 제 택시를 카카오앱으로 부른 지인과 통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났습니다. 이 영상이 거의 1시간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영상, 택시 타서 제가 이분한테 구분해서 글을 좀 올려주세요. 그랬어요. 여기요. 큰일 하셨네요. 자기 아내와 통화하는 상황, 남편과 통화하는 상황, 약 안 가져왔다고. 승객이 의식을 잃는 상황, 다른 택시에 도움 요청하는 상황, 심폐소생술하는 상황, 일부 올려주셨는데요. 얼마 동안 심폐소생을 하셨나요? 계속 혼자 하셨나요? 아니면 교대로 도와준 사람이 있었나요? 같이 탄 승객 미리 내렸다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의식이 돌아온 상황, 119 도착 상황 등으로 한 30초 내지 1분씩으로 나눠서 좀 올려주세요. 페달 블랙박스는 어디에 설치하신 건가요? 그랬더니 페달 대신 실내에 달았대요. 심폐소생술 한 2분 정도 했대요. 혼자 하셨대요.
같이 탔던 승객 미리 내리셨고요. 그리고 혼자 2분 정도 심폐소생을 하다가 의식이 돌아온 상태에서 119가 도착했고요. 자, 이분께서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오르신 요거 하나고요. 나머지는 1시간 분량인데요. 제가 요거를 내일 모레 한분리에서 녹화 때 이 내용을 쭉 이어지는 영상 한분리 방송에서는 다 보여드릴 겁니다. 이분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쭉 상황만 제가 좀 여쭤본 거예요. 이렇게 심폐소생술에서 의식 잃은 분, 네, 남편하고 스피커통 통화하면서, 그리고 또 지나가는 택시한테 119 불러달라고, 그리고 의식 돌아오고, 그리고 119 갖고 남편분하고 댁까지 모셔다 드렸고, 그렇게 끝나고 나니 맥이 쫙 풀리는데 기운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그냥 퇴근했어요. 집에 와서 심장 부정맥이 뭔가 검색해서 공부도 했습니다. 무서운 병이더군요. 저게 심장마비죠. 그냥 쓰러지면 그 길로 소주 한잔하고 잤습니다. 영상이 너무 긴데요. 하여튼 영상은 제가 한분리 작가한테 바로 보내주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편집하고 있습니다. VCR 만들고 있을 거예요. 저 영상을, 그 영상이 많으니까 쪼개서 한 30초, 1분, 한 60개 정도. 1시간이면 1분짜리 나눠도 60개잖아요. 그래서 토요일 피크타임에 영상 보내느라고 그 일 못하시고 영상 보내셨대요. 오늘도 쉬시고 이래저래 이틀 동안 쉬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분께서요, 변호사님, 진해 시스템에 그 페달 블랙박스 보내주셨는데, 저도 변호사님께, 이거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해드려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뜻으로 제가 한분리에서 방송하겠다 그러니까 작가한테 다 파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일 못 하셨는데 이거 어떡한데? 그래도 제가 기분이 좋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내가 그분을 살린 건가? 정말 내가 살린 건가? 살면서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나?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사람 목숨 저렇게도 한 방에 갈 수도 있겠구나. 건강할 때 건강 챙기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정서적으로 오히려 저에게 큰 철학적 사고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스피커폰은 보통 통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분이 너무 힘이 없어갖고 그냥 축 늘어져갖고 스피커폰으로 그래서 통화하는 걸 그렇게 들으셨대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의자에 못 앉고 그냥 철퍼덕 바닥에 앉았겠어요. 커다란 철학적 사고를 하게 만든 계기가 됐답니다. 한 생명 살리신 겁니다. 제가 이분께 CPR은 어디서 배우셨나요?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온 사람이면 다 배워서 할 줄 압니다. 군대 갔다 다 할 줄 아는 거 아니잖아요. 저도 36개월 했는데요. 나는 안 가르쳐 주던데. 법무관들 교육에 이거 없었어요. 여태까지 택시 하시면서 제일 힘든 시간이었답니다. 5월 6일에 방송될지 아니면 4월 29일에 방송될지 한분리에서 상세하게 방송할 건데요. 거기서는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는지 의사 선생님이나 119 구급대원한테 그런 자료도 넣어서요. 진짜 옆에서 누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떡하겠어요. 119 올 때까지 시간이 또 만약에 저기 시골길 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당황하지 않으시고 또 마침 스피커폰이 열려있어서 남편분하고 통화하시면서 큰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께서요. 그날 도움 주신 지나가던 동료 기사분 갔다가 승객 내려주고 와서 나 도와주셨잖아요. 그날은 정신이 없어서 깊은 감사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대충 고맙습니다만 했는데 방송에서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다고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핸드폰 뺀 거는요. 그분 전화로는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있었고요. 저는 제 차로 또 119 하면 끊어지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또 119도 불러야 되고 정말 그래서 택시기사한테
119는 좀 해주세요. 임무 토스하셨대요. 제가 멀티가 안 됩니다. 예. 자,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왔을까? 사람 목숨 저렇게 한 방에 갈 수도 있는 거구나. 건강할 때 건강 챙기자. 건강할 때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이분께, 이 개인 택시 기사분께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고맙습니다.